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릉, 서운릉,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 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저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2단계나 강등된 연산군 묘, 광해군 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해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2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장릉은 단종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인데요. 비운의 왕은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를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재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적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 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